안녕하세요. 제니 리딩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쇼펜하우어 소품집을 읽어볼 텐데요.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현명한 자는 즐거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고통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 문장은 이성적인 사람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 없음을 추구한다거나 이성적인 사람은 향락이 아닌 고통 없음을 추구한다고 번역할 수 있다. 행복론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인생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린 기쁨을 계산하지 말고 그가 잘 피한 악을 따져야 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 없이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지 활기 넘치는 기쁨이나 최고의 향락을 맛본 사람이 아니다. 인생을 출발점에서 보면 끝이 없어 보이지만 종점에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아주 짧다. 현재에 대해서는 하루하루를 각각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라는 세네카의 말처럼 현재의 시간을 오롯이 되도록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자. 인간은 일어날지 모를 불행을 미리 상상하며 마음의 근심을 더해서는 안 된다. 늦잠을 자서 아침 시간을 줄이거나 무가치한 일이나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침을 삶의 정수로 여기며 신성시해야 한다. 반면에 저녁은 하루 중 노년기에 해당한다. 인간은 밤이 되면 생기가 사라지고 수다스러워지며 경솔해진다. 매일 하루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잠에서 깨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작은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작은 젊음이며 잠자리에서 잠들기는 작은 죽음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면 쉽게 이런 생각을 한다. 저게 내 것이라면 어떨까? 그러고는 부족함을 느낀다. 그보다는 종종 이렇게 질문하는 편이 좋다. 저게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나는 인간이 가진 것을 잃고 난 뒤에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재산, 건강, 친구, 사랑하는 사람, 아내, 자녀, 말, 개 등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가진 것을 잃는다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 대체로 상실만이 물건의 가치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지인이나 좋은 친구는 시일을 두고 만나는 게 현명하다. 그러면 나중에 만났을 때 기억이 이미 미화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허세 자체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속임수이므로 비겁하다. 둘째로, 허세는 자기 실제 모습이 아닌 남에게 더 낫게 보이길 바라는 모습을 조작해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여 본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꼴이다. 어떤 개성을 지닌 듯 뻐기는 일은 자신이 그 개성을 지니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거나 다름없다. 누군가 용기든 박식함이든 뛰어난 정신이든 재치든 여복이든 부유함이든 고귀한 지위든 그 밖에 어떤 것이든 과시하는 행동을 보이면 바로 거기에 그 사람의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정말로 어떤 개성을 온전히 지닌 사람이라면 그 개성을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만족한다. 보통의 친구라는 사람들은 내가 불행해졌을 때 입가가 움찔하면서 조용히 미소가 번지는 행동을 주체하지 못한다. 최근에 자신에게 닥친 심각한 불행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적 약점을 숨김없이 공개하는 일만큼 사람을 확실하게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은 없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본성의 특성이다. 이에 관해서는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옳은 말을 했다. 호감을 얻고 싶다면 가장 어리석은 동물의 가죽을 입어라. 인간이 매일같이 보듯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는 허영심의 만족이 향락이기 때문이다. 대화할 때 아무리 우호적인 말이라도 지적하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은 쉽지만 누군가를 개선하기란 불가능하진 않아도 몹시 어렵기 때문이다. 버릇처럼 혼잣말 하다 보면 사상과 말이 친숙해져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점차 생각이 말로 튀어나올 수 있다. 생각과 말 사이에 넓은 틈을 벌려두어야 현명하다.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시기는 청년기이고 노년기에는 의식의 절반만 갖고 산다고 볼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삶에 대한 인식이 적어진다. 수천 번 본 예술작품이 아무런 감명을 주지 못하듯
사물은 노년기의 인간에게 아무 인상을 남기지 못한 채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대상과 사건이 새롭게 다가와 모두 의식화된다. 그래서 이때는 하루가 헤아릴 수 없이 길다. 이 같은 경험은 여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험하는데 여행하는 한 달이 집에서 보낸 넉 달보다 길게 느껴진다. 인간의 기분을 직접적으로 조사해 보면 1년의 길이는 1년을 인간의 나이로 나눈 값에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5살 때는 1년이 나이의 5분의 1이지만 50살에는 50분의 1이 된다. 시간 속도에서 보는 이런 격차는 각각 나이대에 따른 존재 방식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 유년기는 15년에 불과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길어서 추억이 가장 많이 쌓이는 시기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모든 아이에 반비례하여 지루함을 겪을 수 있다. 아이들은 놀이든 일이든 끊임없이 시간을 보낼 거리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그 즉시 엄청난 지루함이 덮쳐온다. 노인에게 시간은 언제나 짧아서 하루가 손살같이 지나가 버린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가속이 붙어 노년에는 대개 지루함이 사라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열정과 그에 따른 근심도 잠잠해진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건강만 유지된다면 삶의 부담은 실제로 젊을 때보다 적다. 그래서 노년에 쇠약해지고 육체적 고통이 찾아오기 이전의 시기를 전성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쇼펜하우어 소품집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행복은 고통이 없는 삶을 말한다 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행복하면 막연하게 무엇인가 큰 선물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고통이 없는 지금 현실이 바로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부분인데요. 육체적인 고통, 즉 병이 있거나 정신적 고통, 즉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다면 이 고통만 사라진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아무 고통이 없으면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행복한 순간인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통이 없다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이니 즐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부분은 하루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라는 말인데요. 잠에서 깨어나는 건 작은 탄생이고 상쾌한 아침은 작은 젊음이며 잠자리는 작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소중한 아침 시간에 SNS를 여기저기 둘러보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루 중 젊음인 아침을 알차게 보내도록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신가요? 저와 이렇게 계속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